매주 월요일 머니쇼 플러스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짚어보는데요. 한동안 미국이 관련 법을 만들고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나 클래리티법 소개도 저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도 사실 이번 주에 있을 FOMC에 주목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과 강세장은 언제 올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언디파인랩스 조동현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한 주간 가상자산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도 굉장히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은 바로 솔라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 장 자체는 ETF와 그다음에 재무전략 기업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직 ETF가 출시됐지 않았지만 지금 재무전략 기업들이 하나 둘씩 소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장외 거래를 이제 주선해주는 즉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솔라나를 시장에서 매입을 함으로써 솔라나가 한 주 동안 20% 상승하는 좀 기록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재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금리 인하되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늘어나서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결국 코인도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더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냥?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큰 시장인데요. 그 2달 전만 하더라도 현물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대금도 조단위 거래대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투심 자체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재무전략 돼 있는 주식이 막 5,000%뭐 이런 수익률 나면서 이제 개인 고객들이 다시 코인 쪽을 쳐다보기 시작해진 거 아닌가요? 거꾸로? 네, 맞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비트마인이 이제 월드코인의 재무전략 기업에 투자를 했다. 특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톰 리라고 하는 이제 미국 증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리서처 이제 투자자인데 그분께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흐름이 뭔가 알트코인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점 다 뭐 코인마켓캡 아니면 블록체인 센터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트코인 장 이미 온 건가요? 네, 알트코인 지수 자체는 지금 80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수 자체는 뭐냐면 90일 동안 이제 전체 이제 선별적인 알트코인들의 75%가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으면은 이 알트코인 시즌에 어떤 지수가 계속적으로 10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한 80%까지 오늘자 기준으로 80%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기대, 그다음에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까 전에 이제 그 비트마인 말고 그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이 아니라 이제 에이코어라는 회사가 이제 트레저리 스탁으로 만들어서 완전 급등을 시켰던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트레저리 스탁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코인 시장이랑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코인 시장이랑 따로 놀았었는데 이제 ETF 나오고 이렇게 트레저리 스탁 나오면서 둘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둘이 연결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코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코인 시장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다른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만한 뭔가가 있나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막 오르는데 뭘 보고 예측을 해봐야 될까? 갑자기 뻥 튀긴 다음에 아는 거잖아요. 그냥 그 다음날. 그렇죠. 그런 방법은 아예 없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도 왜 이렇게 그 많은 이제 코인 발행사들이 이 재무전략 기업을 세울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해줄까 고민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포모장이 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회사 자금으로 이제 프롭 트레이딩을 하거나 혹은 회사 자금으로 그 IPO 전에 프리 IPO에 투자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벤처 시장보다 이 재무전력 기업에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높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앉아 있어도 하루에 수십 개의 이런 재무전략 기업을 만들겠다는 이런 그런 딜들이 돌아다닌다. 그 정도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좀 굉장히 포모를 느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이번 시장이 한풀 꺾인다면 아무래도 재무전략 기업 때문에 꺾일 수 있다라고 좀 위험 신호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알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시장 지수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알트코인 전체가 다 좋다라는 그런 체감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선별적으로 가는 알트코인 시장이고요. 2021년도에 우리가 한번 겪었었던 그런 큰 불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소매 투자자들의 이 자금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고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올라가는 시장이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알트코인들을 투자할까라고 보면은 대부분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좋은 이런 코인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기술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특히 이제 페이먼트 쪽에 굉장히 결합이 많이 돼서 지금 그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낸 어떤 스타트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근데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규제 단위로 엮이지 않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은 전 세계인이 어떤 규제도 없이 그냥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어떤 증권이나 아니면 금융 어떤 기관들보다 훨씬 더 자금을 좀 그 수신하기 편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타이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총 자체가 한화로 따졌을 때 한 70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1년 만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 자체도 1년에 2조에서 3조가량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규모도 작고 어떻게 보면 한 12명의 어떤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만들어냈지만 이 전체 글로벌 유동성 시장에 굉장히 액세스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이 CT보다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리플이 주창하고 있는 XRP가 주장하고 있는 게 결국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뭐 전통 금융에 어떤 밸류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여서 기존에 있는 알트코인들이랑은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지금 알트코인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XRP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오히려 XRP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코인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멀티에셋 ETF가 나오거나 아니면 더 뭐 사모펀드가 나오면 결국 시장을 추종하는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XRP는 꼭 그 편입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처음에 원했던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로 저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기존에 XRP가 얘기했었던 스위프트를 대체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칸톤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수한 이제 금융기관들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만든 체인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어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 체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라이빗 체인들은 기관 투자자들, 즉 몇몇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체인인데, 최근에 이런 프라이빗 어떤 체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XRP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좀 하고 있지 않나. 대신에 이제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이렇게 그 거래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별도의 체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수급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을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서 들어오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슈상으로 보면 지금 ETF 관련해서는 계속 거부되는 이슈들이 있고 해서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수급을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건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ETF가 승인되지 않으니까 재무 전략을 먼저 세운 거예요. 아, 그쪽이. 네, 그래서 재무 전략에서 결국에 시장에서 코인을 사서 편입을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수급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10월 이제 중순, 이제 10월 10일부터 그다음에 20일까지 솔라나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에 대한 ETF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달이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솔라나 ETF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이제 지연 못하는 이제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사실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결정을 연기하다가 마지막 연기할 수 없을 때 결정을 내렸거든요. 지금 이제 솔라나와 이제 라이트코인, 이제 도지에 대한 ETF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에요. 네, 10월 달입니다. 며칠인가요, 그게? 10월 10일부터 시작입니다. 10월 10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때까지 그럼 미리 사든지 뭐 그러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솔라나뿐만 아니라 ETF와 관련된 이런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블랙락은 이제 ETF를 토큰화하겠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24년도에 이제 블랙록이 이제 비들 펀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수익 증권을 거래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모가 아니면은 사실 사모 시장에서는 굉장히 거래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을 토큰화하면서 사람들끼리 이걸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실험적인 어떤 것을 했는데 이거랑 비들 펀드를 만들고 나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래가 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차라리 ETF화 시키자라고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제 이슈만 이제 해결이 된다면 이제 상용화가 이제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이제 주도해서 그 주식 시장도 이제 모든 걸 토큰화해서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1년 혹은 2년 안에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녹아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을 조금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그러면 알트코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국면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 맞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연히 이런 그 크립토 시장 자체는 하나의 뭐 도박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조금씩 규제 방안도 마련이 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위상 자체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어떻게 보면 금융 시장의 하나의 자산으로 완전히 좀 자리 잡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어떤 그 크립토 시장 때문에 기존 벤처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5년도 8월까지 그 미국에서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달했던 이런 어떤 규모 자체가 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재무전략 기업은 11억 달러 정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만큼 사실 이런 벤처 시장과 이 재무전략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 오히려 재무전략 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익스포저가 넓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점점 벤처 시장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위상은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풀브레드스라고 나오는 저게 알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건가요? 저게 뭔가요? 일단 풀브레드스 같은 경우는 네. 뭐냐면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알트코인, 그러니까 선별적인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의 알트코인들이 40%의 확률로 만약에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한 달 안에 이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뭐 70%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산을 해낸 하나의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죠. 네. 저희가 앞서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는 이번 주는 금리 결정이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벤트가 좀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시장들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정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뭐 천장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했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총이 좀 낮은 알트코인들은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견뎌주는 사실 입장이고요. 다른 것보다 선물 시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런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롱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체결 그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오픈 인트레스트가 하는 이 OI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사실 이럴 때 뭔가 이벤트가 하나 터지면은 한 20%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금리가 좀 이제 낮아지고 그랬을 경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알트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정리해 보면 솔라나나 리플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미 메이저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같이 바스켓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레저리 스탁 같은 경우 잘못되면은 이제 팍 그쵸. 망가질 수 있으니까 위험 관리도 좀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가 요약하면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파이라는 거에 연동돼 있는 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을 명분 삼아 올라갔고 이게 둘이 이제 그 두 개 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XRP는 이제 뭐 2.5 리플 그래서 XRP 리플은 2.5 코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 돈 금융기관과 이제 코인 시장을 연결해주는 애다.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네. 맞는 거죠. 제가 큰 네, 그림으로는. 큰 그림으로 맞습니다. 큰 그림은. 그럼 얘네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 갈 만한 데가 어딘 거예요?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아직 업사이드가 한참 남아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 중개자 없이 거래를 일으켜주는 메커니즘으로 사실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이 굉장히 업사이드가 큽니다. 다만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급등했었던 이유가 결국 밈코인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지노로 많이들 비유하는데 카지노에서 베팅하려면 칩을 사야 되는데 그 칩이 솔라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소매 투자자들의 사실 관심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질 때 이 솔라나가 가격이 잘 오르는 경향이 있죠. 네. 결국엔 이더리움 좀 잘 기억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